많은 게임 회사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게임을 더 재밌고 더 리얼한 경험을 선사해줄 수 있을까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게임사들의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는 컨트롤러와 액세서리 등 주변 기기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접목시키는 방법이 있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상천외한 액세서리와 주변 기기들이 발명되곤 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을 설레게 할 선 C게 넘은 특별한 게임 액세서리와 컨트롤러를 소개합니다. 레지던트 이블 4 체인소우 컨트롤러. 놀랍게도 이 전기톱은 게임패드 컨트롤러입니다. 보자마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너무나 궁금해지는 전기톱 모양을 한 플스2 컨트롤러는 레지던트 이블 4 발매 당시 별매로 발매된 컨트롤러인데 약 $50 정도에 발매된 가격에 비해 상당히 높은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리얼한 빨간색 혈흔이 가득한 모양은 크기도 꽤나 커다랗게 충분히 오해를 살만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만, 컨트롤러를 잡은 모습을 본다면 이건 누가 봐도 오해를 부를 만한 모양새입니다. 버튼 배치 모양이 꽤나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트리거 버튼이 총기 방아쇠와 비슷한 위치에 존재하기에 어이없는 생김새와는 달리 조작감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게임큐브와 플레이스테이션 2 두 개의 버전이 존재하며, 게임큐브 버전은 노란색, 플스2 버전은 주황색으로, 플스2 버전에는 시동줄이 존재하며 당기게 되면 자체 내장된 스피커에서 리얼한 전기톱 사운드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발매된 지 오래되고 캡콤이 워낙 적은 양을 발매했기에 현재 이베이에서 중고가 약 $200에서 $300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솔직히 하나 가지고 싶네요. 엑스박스 철기 컨트롤러. 과거 로봇 매니아들 가슴에 불을 지폈던 캡콤에서 엑스박스로 독점 발매한 메카 시뮬레이터 철기 VT라고 하는 이족 보행 병기를 조종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게임으로, 이 게임이 유명한 가장 큰 이유는 거대한 크기의 전용 컨트롤러 때문입니다. 마치 실제 로봇 조종실을 재현한 것과 같은 디자인에 무려 40개가 넘는 버튼이 존재하며, 디자인 또한 상당히 현실적인 모양이어서 무지막지한 생김새처럼 가격 또한 19,800엔이라는 꽤나 고가에 발매된 컨트롤러입니다. 한국에서도 중고가 약 15만원 정도에 틈틈이 거래되고 있으며 값어치는 충분히 하고 남을 정도로 굉장히 리얼한 컨트롤러이기에 게임과 컨트롤러의 상호작용이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로봇의 해치를 닫고 엔진을 가동시키고 기동부별로 일일이 스위치를 켜줘야 비로소 VT 로봇을 한 발짝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극한의 리얼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해외에서는 극한의 리얼함을 더하기 위해 직접 제작한 자체 제작품들이 존재하는데, 개발자가 추구하는 극한의 리얼함이 어쩌면 잘 전달된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페미컴 롭. 과거 닌텐도의 페미컴 주변 기기로 발매된 롭입니다. 이 녀석의 생김새만 본다면 도대체 무슨 용도로 사용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쉽게 말하면 2인용 게임을 같이 해주는 로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롭은 화면에서 나오는 광학 플래시를 통해 명령을 받으며 문 열기나 점프 같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고, 당시에는 협동이 필요한 게임을 같이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아이디어로 꽤나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워낙 동작이 느리고 수행할 수 있는 명령어가 한정되어 있기에 그럴싸한 아이디어라는 평가만 받은 제품입니다. 미국의 유명 똥게임 리뷰어 앵그리 비디오 게임의 100번째 에피소드에서도 등장하였는데, 여기서 나오는 장면들만 봐도 닌텐도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실행시키기에는 당시의 기술력이 한참 모자랐던 것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닌텐도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꽤나 애증이 있던 녀석이었는지 스매시 브라더스의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참전시켰으며, 최신작 스위치 버전에서도 등장하는 아주 큰 업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닌텐도의 간판 게임 타이틀에 등장하였으니 나름대로 롭은 나쁘지 않은 삶을 보낸 것 같네요. 플레이스테이션 2 카타나 더 소울 컨트롤러. 캡콤에서 내놓은 귀무자 시리즈는 전국시대를 배경으로 한 서바이벌 액션 게임이라는 당시에는 꽤나 신선한 소재로 발매된 게임입니다. 실사 배우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그래픽과 멋들어진 CG, 훌륭한 사운드 등 플스2 최초의 밀리언셀러이자 차세대 게임을 대표하는 시리즈 중 하나이죠. 흔히 바이오하자드 전국시대 편이라고 평가하는데, 이 높은 인기에 힘입어 캡콤에서는 귀무자 시리즈 3편을 발매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컨트롤러 하나를 발매합니다. 바로 귀무자 전용 겉모양 무선 컨트롤러. 카타나를 닮은 이 컨트롤러는 내부에 센서가 존재하여 칼을 휘두르면 그것에 맞춰 게임 캐릭터 또한 베는 동작을 실행하는 많은 게이머들이 상상하던 칼 모양 컨트롤러입니다. 칼 손잡이에는 듀얼쇼크의 버튼과 레이아웃이 그대로 존재하며, 한국에서도 발매된 이 녀석의 판매가는 148,000원이라는 다소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컨트롤러에는 크나큰 단점이 존재했는데,
있는데 바로 칼을 휘두르면서 게임을 진행하기에는 너무나 힘들다는 단점이 존재했기에 카타나 컨트롤러는 크나큰 주목을 받기에는 힘들었습니다. 최근에는 다크소울 고인물들이 이 컨트롤러를 활용하여 클리어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해외 매니아들에게 다시금 주목받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카타나 컨트롤러를 다양한 게임에 적용할 수 있기에 여러 고인물들에게 실험당하고 있는 컨트롤러 중 하나입니다. 위 볼링공 컨트롤러. 닌텐도 위만큼 다양한 스포츠 게임에 특화된 게임기는 아마 없을 겁니다. 특히 모션 컨트롤러인 위모콘을 이용한 스포츠 게임들은 기존 게임에서 느낄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몰입도를 보여주는데 이를 아우르듯 위의 주변 기기는 정말로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걸 집에서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스치는 컨트롤러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위 볼링공 컨트롤러입니다. 볼링공 컨트롤러는 위 스포츠 리조트 타이틀에 등장하는 6가지 게임 중 하나인 볼링에서 사용하는 컨트롤러로서 볼링공 중간을 열어 가운데에 위모콘을 거치한 후 결합하여 이용합니다. 실제 볼링공보다는 훨씬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으나 그 모양은 너무나 유사하여 이걸 집안에서 던져서 플레이하면 집안 가구가 남아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위 볼링공은 실제 던지는 것이 아닌 손목에 스트랩을 걸어 모션만 취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에 볼링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손맛을 재현하기에는 2% 부족한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손맛을 재현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TV는 살아남지 못하겠죠. 위 고무카트. 레이싱 게임에 있어서 몰입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유로트럭 같은 게임만 보더라도 레이싱 휠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극명하기에 닌텐도 위 주변 기기에서도 위 핸들은 빼놓을 수 없는 주변 기기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CTA라 불리우는 위 주변 기기를 전문으로 만들던 서드파티 회사에서 한 가지 뇌절 가득한 상품을 내놓게 되는데 바로 마리오 카트를 고무풍선으로 재현한 주변 기기입니다. 그 모습만 봐도 상당한 크기를 자랑하는데 어린이는 물론 어른이 앉아도 문제없을 정도로 고무풍선이라기에는 꽤나 높은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이 고무카트는 위모컨을 핸들에 넣어 좌우로 움직이는 단순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요. 놀라운 건 생각보다 이 녀석의 몰입감과 승차감이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발매 가격이 약 $80 정도이지만 고무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엄청나게 취약하다는 단점과 분명 어린이들을 타겟으로 제작했지만 왜인지 어른들이 더 호평했다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기도 했습니다. 스즈키 S박스카. 마지막으로 비록 출시는 되지는 못했지만 실물이 전시되기도 했고 2006년 여러 이벤트에서 등장하기도 했었던 모터사이클 회사 스즈키에서 제작한 스즈키 S박스카입니다. 이 자동차는 무려 S박스 360을 차 안에 내장하여 언제든지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풀 개조시킨 차량입니다. 차량 내부에는 S박스를 상징하는 녹색으로 포인트를 주어 한층 더 관정스러운 모습을 자랑하며 핸들 가운데에 떡하니 달려있는 S박스 패드와 내비게이션 대신 달려있는 S박스 360은 현대미술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꽤나 작정하고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디스플레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디스플레이는 자동차 보닛 그 자체입니다. 자동차 보닛을 들어올리면 빔 프로젝터가 디스플레이를 출력하여 핸들에서 떼어낸 패드로 유유자적하게 차박을 즐기면 됩니다. 물론 뒷좌석에도 LCD 스크린이 존재하여 후방에 있는 승객들 또한 같이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트렁크에는 무려 30인치 크기의 수납식 빔 프로젝션 스크린이 장착되어 있어 야외에서도 언제든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포르자 같은 레이싱 게임을 즐긴다면 그 몰입감은 어떠한 레이싱 휠과도 비교할 수 없을 거라 생각되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